최근 들어 김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김 하면 어린 시절이 생각나요. 1960년대에 학교를 다니던 시절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당연했던 때였어요. 집에서는 아버지 다음으로 큰아들이 가장 힘이 있었죠. 밥상에 김이 올라오면 큰아들이 각자 몫이다 하며 김을 나눠줬었어요. 그 김 한 장으로 밥 한 그릇을 다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바삭바삭 씹히는 그 고소한 맛, 김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향, 자꾸만 손이 가게 되는 그 중독성, 김은 그저 맛있는 반찬이라는 말로만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떡국 위에 놓여 잊을 수 없는 향을 전하던 김은 아련한 추억을 되살려주는 동심 그 자체였죠. 그런데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얇디 얇은 검은 종이 같은 한 장 속에 소고기에 버금가는 단백질이 들어있고 채식주의자들이 가장 찾기 힘들어하는 비타민 B12가 가득 담겨 있어요. 오늘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김의 놀라운 영양학적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될 것 같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식품영양학 박사 이은정입니다. 김이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는 제대로 알아볼까요? 김 5장만 드시면 달걀 1개만큼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겁니다. 마른 김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30에서 40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건 콩의 단백질 함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김을 가리켜 바다의 콩이라고 불렀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성분이죠. 근육, 피부, 머리카락, 손톱, 면역세포까지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는 근감소증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육을 유지하고 만들려면 반드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고기를 많이 먹기가 부담스러워요. 이때 김이 정말 좋은 대안이 됩니다. 부담 없이 매일 먹을 수 있으면서도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김의 진짜 숨겨진 보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는 참 신기한 영양소예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데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있다고 알려져 왔거든요.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영양소 중 하나였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으면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빈혈이 생긴다,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에 비타민 B12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마른 김 100g에 무려 133.8마이크로그램이나 됩니다. 우유 한 컵에는 1.2마이크로그램, 달걀 한 개에는 0.6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어있다면 비교가 되시죠? 김 2장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섭취량이 1마이크로그램이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4마이크로그램 정도인데 김은 정말 압도적인 양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B12가 왜 중요할까요? 이 영양소는 붉은색 비타민이라고도 불리는데 적혈구를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적혈구가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죠. 온몸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늘 피곤하고 숨이 차고 어지럽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죠. 특히 악성빈혈이라고 하는 심각한 빈혈의 주범이 바로 비타민 B12 부족입니다. 게다가 비타민 B12는 신경계통 건강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신경세포를 둘러싼 보호막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거든요. 부족하면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생기기도 하지요. 심하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균형 감각을 잃을 수도 있어요. 노년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죠. 재미있는 건 비타민 B12는 우리 몸의 대장에 사는 미생물들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대장에서 만들어진 비타민 B12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영양 흡수는 주로 소장에서 이루어지는데 비타민 B12가 만들어지는 곳은 맨 마지막 관문 대장이기 때문이죠. 이미 흡수 장소를 지나쳐 외부에서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김이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김에 들어있는 비타민 B12는 우리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진짜 비타민 B12입니다. 다른 해조류, 예를 들어 스피루리나 같은 것에도 비타민 B12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헛비타민 B12라고 해서 우리 몸이 쓸 수 없는 형태입니다.
오히려 진짜 비타민 B12의 흡수를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김은 다릅니다. 김, 청태, 매생이, 파래, 이 4가지 해조류에 들어있는 비타민 B12는 모두 우리 몸이 사용 가능한 진짜 비타민 B12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채식을 많이 해도 비타민 B12 결핍이 드문 겁니다. 김치에도 비타민 B12가 들어있고 된장, 청국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에도 들어있습니다. 무엇보다 김을 거의 매일 먹으니까요. 아침에 김 한두 장이면 하루 필요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또 김의 장점은 비타민 A가 엄청나게 많아요. 마른 김 100g에 3,750mg이나 들어있는데 이게 당근의 3배, 시금치의 8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필수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도록 해주는 로놉신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죠. 야맹증 예방에도 좋고요. 또 피부와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비타민C도 풍부합니다. 마른 김 100g에 93mg이나 들어있는데 레몬보다 많은 양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몸속의 독성물질과 결합해서 밖으로 내보내주고 노화를 늦춰줘요.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 기능도 향상시킵니다.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도 해요. 김의 비타민C는 특이하게도 열에 강합니다. 보통 비타민C는 조리하면 파괴되는데 김의 비타민C는 구워도 잘 파괴되지 않아요. 비타민 B1도 달걀의 14배나 됩니다. 비타민 B1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로를 덜어주고 체력을 보강하는데 도움을 주므로 쉽게 피곤해지는 시기에 딱 맞는 영양소죠. 김은 미네랄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칼슘이 100g당 325mg으로 우유의 3배가 넘는 양입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고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또한 신경과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는데도 꼭 필요해요. 나이 들면 뼈가 약해지기 쉬운데 김으로 칼슘을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철분도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생리로 인해 철분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김을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김, 미역, 다시마, 파래, 쑥 같은 식품들이 철분이 많은 대표적인 음식들입니다. 철분도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되는데 김에는 둘 다 들어있으니 정말 완벽한 조합입니다. 김에는 칼륨도 많이 들어있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 짜게 먹는 분들한테 특히 좋습니다. 식이섬유도 마른 김 100g당 37g으로 양배추의 16배, 귤의 30배가 넘는 양입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아주 중요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장 운동을 촉진하여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유해물질과 노폐물을 빠르게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김은 100g당 18칼로리로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하는 분들한테도 부담 없는 식품입니다. 영양은 풍부한데 칼로리는 낮으니 정말 이상적이죠. 김을 고를 때는 검은색에 가깝고 윤기가 도는 걸 선택하세요. 김밥용 김은 대부분 소금과 기름을 넣지 않은 것들이니까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조미김의 경우는 기름과 소금이 들어가 있으니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김을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원하고 습기 없는 곳에 두세요. 김은 쉽게 눅눅해지니까 밀봉해서 냉동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조미김은 유통기한이 12개월이지만 3개월이 지나면 풍미가 떨어지니 되도록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김을 먹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김밥도 좋고 김부각도 맛있습니다. 국에 넣어 먹어도 되고 무침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김을 볶아서 참기름과 간장으로 간을 하면 훌륭한 밑반찬이 됩니다. 김을 조리할 때 팁을 드리자면 김을 살짝 구울 때는 약한 불에서 빠르게 구워야 바삭바삭해집니다. 조미김을 만들 때는 신선한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써야 합니다. 팁을 하나 추가하자면 김이 고추장 곰팡이를 막아준다는 겁니다. 김에 많이 들어있는 요드가 곰팡이 세포막을 파괴해서 곰팡이가 생기는 걸 억제합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고추장 위에 김을 올려두시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최근 들어 김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김을 한국의 슈퍼푸드로 소개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김 시장의 70%를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고 미국, 중국, 일본, 중동, 태국 등 120개국에 수출되고 있죠. 저칼로리 웰빙 식품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 김은 국제적으로도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김 제품 규격을 아시아 지역 표준 김 규격으로 채택했습니다. 우리의 김이 세계 기준이 된 거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해롭지요? 특히 조미김은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고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조미김보다는 맹김이나 김밥용 김을 드시는 게 좋아요. 열량이 낮다고 김을 간식처럼 계속 집어먹다 보면 나트륨 섭취가 많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김을 조리할 때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기름을 사용해서 영양 흡수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김을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본인의 소화 능력에 맞춰서 드세요. 김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적당히 먹으면 좋지만 과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데 김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치의와 상담하셔서 적절한 섭취량을 정하세요. 다시 정리하자면 김은 단백질의 보고이자 비타민 B12의 최고 공급원입니다. 채식주의자들에게는 특히 귀한 식품이지만 육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훌륭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B1, 칼슘, 철분, 칼륨, 식이섬유까지 풍부해서 정말 완벽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김의 양질의 단백질이 큰 도움이 됩니다. 빈혈 예방, 뼈 건강, 눈 건강, 장 건강, 면역력 증진까지 김 한 장이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열량은 낮고 영양은 풍부하니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김은 우리 식탁에서 너무나 친숙한 음식입니다. 아침에 김 한두 장이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밥 한 줄이면 균형 잡힌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옛날 어른들은 삼국시대부터 김을 즐겨 먹었습니다. 삼국유사에도 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정월대보름에 복삼을 먹는 풍습이 있었는데 밥을 김으로 싸서 먹던 거죠. 오랜 세월 우리 조상들의 건강을 지켜온 식품입니다. 바다가 인간에게 준 선물 검은 반도체라고 하는 김이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그 가치가 입증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김 한 장 올려놓으세요. 그 얇은 김 한 장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장질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으신 경우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의 사천벌 되는 파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래도 비타민 A가 풍부하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김과는 또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는 백세 공식 실천하시고 김 한 장으로도 영양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몸짱맘짱 건강한 노 공식 백세 공식이었습니다.